안녕하세요, 수민함입니다. 다들 6평은 잘 치셨나요? 이 고무줄이 여러분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의 텐션, 집중력이에요. 6평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텐션을 쭉 늘려왔을 거예요. 점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지식도 쌓여가고 태도도 점점 습관이 되어갔겠죠. 열심히 했는데 6평이 딱 끝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동기가 좀 떨어지죠. 9평도 많이 남았고 손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해요. 점점 세게 당길수록 손은 아프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번에 놓아버리게 돼요.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손에는 고무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져요. 그럼 열심히 쉬고 놀고 왔어요. 보면은 고무줄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열심히 고무줄을 찾아와야 되겠죠. 고무줄을 찾아와서 또다시 천천히 늘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고무줄의 특징은요, 늘릴 때는 확 늘려도 되는데 놓을 때는 서서히 놓아야 돼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면 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해야 되는지, 아직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혹시 슬럼프를 겪고 계신다고 느끼나요? 저는 수능 준비를 할 때 여름이었어요.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순간이 기억나는 게, 진짜 확인해보니까 30분도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분량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정말 나만 뒤처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괴감도 좀 들었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문제집을 봐도 머리가 멍하고 머릿속에 아무 지식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멍하니 앉아있고 결국에는 뭐 거의 포기할 정도로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성적을 낸 데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은 여러분들도 슬럼프가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구나,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슬럼프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제 정의에 따르면 슬럼프는 공부 안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다고 슬럼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늘 침대에만 누워있고 혹은 오늘 뭐 다른 놀러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면 이거는 슬럼프가 아니라 게으름이거나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슬럼프는 뭐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즉 의지와 노력이 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손에 안 잡히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저는 슬럼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3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30분도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슬럼프라고 하는 거고요. 하기 싫어서 학교에 안 간다, 학원에 안 간다, 독서실 스카이에 안 간다 하면은 이건 슬럼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공부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가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슬럼프는 노력이랑 의지가 있는 사람만 겪는 현상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슬럼프를 겪는다고 느낀다면, 즉 공부를 해도 안 된다고 느낀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해왔다는 의미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슬럼프의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슬럼프의 원인은 첫 번째로 육체적 피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공부하면은 신체에 피로가 쌓이거든요. 목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넓게 보면은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계속 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감기에 쉽게 걸릴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에는 덥잖아요. 밖은 덥죠. 안은 또 춥죠.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니까. 그러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위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면 사이클도 무너지고 뇌에는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몸은 이미 한계라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던 친구가 갑자기 5시간도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멘탈 문제가 아니라 체력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슬럼프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심리적 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체력 문제도 있지만 이거 체력이 말짱해도 초반, 그러니까 3, 4월 혹은 일찍 시작한 경우에는 1, 2월이 되겠죠. 이때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일단 열정이 충만하죠.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 어느 성적을 받겠다. 뭐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근데 6, 7월이 되면은 아직 9에서 11월까지는 많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멀고, 그쵸? 열정은 식었고, 그래서 딱 중간 지점이 원래 불안이 커지고 방향을 잃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딱 흔들리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 시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딱 2가지 혹은 3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육체적 피로가 원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공부를 멈춘다기보다는 몸을 회복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항상 운동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슬럼프가 왔던 시기에는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슬럼프 없이 쭉 공부를 했는데, 그때 했던 게 저는 매일 공부가 끝나면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길게는 30분 정도라도 운동을 했어요. 뭐 짧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근력 운동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효율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요. 햇빛은 굉장히 중요한데, 맨날 집 안에만 있으면은 이게 햇빛을 안 보잖아요. 근데 햇빛을 보면은 뭐 이게 잠자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각성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햇빛도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면이라고 생각해요. 수면을 하셔야 집중력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준비한다고 수면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신 때 수면을 줄이는 것까진 좋으나 그거를 회복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몸한테. 그래서 뭐 3일 정도 이렇게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갑자기 하면 또 몸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운동을 안 해왔다면 서서히 늘려가기 위해서, 아까 고무줄 기억나죠? 20분 정도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스트레칭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목이나 허리 같이 앉아있을 때 안 좋은 부위 있잖아요. 이런 거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에 11시에 자세요. 보통 학원이나 학교나 10시 정도에는 끝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취침 준비를 하고 11시에 자서 한 6시 반 혹은 7시 정도에 일어나는, 그 7시간 8시간 수면을 보장하는 게 수능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 육체적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몸이 신체적 패턴이 어그러지면은 공부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지식이 안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회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이 공부의 어떠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심리적인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지쳐왔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다시 초반에 열정과 그다음에 목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풀로 재수를 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반수를 하면은 쉬는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저도 반수를 해봐서 알지만. 그런데 재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내가 반수생이라고 생각하고, 즉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6평 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거를 더 낮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6평을 못 쳤으니까 수능을 못 칠 거야, 혹은 6평을 잘 쳤으니까 수능도 잘 칠 거야 라는 그런 헛된 믿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매일의 루틴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원래 하던 게 있으면 그대로 하시고, 습관이 있으면 그걸 따라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자신감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허준이 교수님인가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근거가 원래 없어야 된다. 그 이유가, 만약에 예를 들면 6평을 잘 쳐서 그게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9평 때 못 치면은 바로 그 자신감은 무너지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믿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감,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자기 확신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실제로도 자기 암시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할 수 있다 라든지, 내가 목표가 이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육체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건데, 기상에서 공부하고 다시 잠드는 그 패턴 있잖아요. 이걸 일치시켜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가 안 되더라도 가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성취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일만 쉬운 과목, 그리고 짧은 시간 목표로 바로 출발을 해보세요. 실제로 저도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좋아하는 과목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마지막으로 수능을 칠 때, 준비를 할 때 마지막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뭐랄까 유행은 아니었지만 좀 많이 돌고 있었는데, 그때가 9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부터 한 2달 남짓 남은 거죠. 그래서 거의 몇 주 동안 공부를 못 했거든요.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쉬었는데,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할 때 정말 집중이 안 되고, 그때 병원도 되게 자주 갔어요. 병원도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주사도 맞고 뭐 해봤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개선시킨 방법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과목을 했어요. 국어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국어 중에서도 저는 문학을 푸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문학 작품을 읽는 게 그때 좀 재밌었어요. 그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연계 소설 작품을 다 읽었어요. 그냥 그날에.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당연히 이제 그 파트를 다 읽은 건 아니고 그 출제되는 파트만 읽은 건데,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30분 정도 해보세요. 재밌으면 계속 하는 거고요. 그것마저도 벅차다라고 한다면은 더 쉬운 거, 쉬운 문제, 쉬운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실천을 해보면요, 셋째 날에 자신감이 좀 생길 거예요. 아, 맞다, 할 수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1시간도 집중해보고 2시간, 3시간 늘려가면서 점점 그걸 늘려가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고무줄을 찾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신감이에요. 혼자서 아, 나는 고무줄이 있었다, 근데 잠깐 그게 날아간 것 뿐이야, 그래서 다시 주워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시간이 길거든요. 생각보다 몇 개월 하면 기니까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파도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슬럼프를 파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슬럼프를 의식하잖아요. 이게 쓰나미로 변해요. 그래서 다 휩쓸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고 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 이거는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뭔가 대단한 거다, 나를 집어삼킬 거다 생각하면 실제로 얘가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슬럼프는 누구나 오는 거고 잘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잘할 것이고 지금의 한계, 그러니까 육체적 한계나 심리적 한계를 알려주는 걸 뿐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왔고요, 잘 해왔어요. 잘 해왔을 거예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이 영상을 보진 않을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왔을 거고 적어도 공부에 대한 의지만은 열심히 있어 왔을 거예요. 그게 실천이 안 됐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잘 할 거고요. 곧 다시 해가 뜨고 슬럼프도 지나갈 거예요. 파도도 잦아들고요. 언젠가는 다시 잔잔한 수면이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특히 뭐 과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든지 공부를 잘해서 결국은 결과를 내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슬럼프가 와도 좋아하는 과목, 쉬운 과목 공부를 하지 공부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학생들 특징은요, 제가 봤을 때는 슬럼프가 오면은 놓아버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슬럼프에 대한 경험이나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